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특집인 만큼 기존과는 좀 다르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건강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집답게 조금 특별한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반갑습니다. 우리 둘째 딸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 반갑습니다. 제 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선재강 박사님의 둘째 딸 선혜리라고 합니다. 한의학사이신 할아버지 그리고 한의사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3대째 한의학을 하고 있는 새내기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소개한 것처럼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이 또 한의사시고 제 처도 한의사고 제 딸도 한의사이다 보니까 참 한의학에 대한 애정이 참 큰 집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다양한 건강정보, 정확한 건강정보를 드려야만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배경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딸한테 부끄럽지 않고 제 처나 우리 장인 어르신한테도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건강정보, 좋은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3대가 한의사시면은 말 그대로 정말 한의사 가족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뭐 한의사 가족인데 예전에 이제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한지붕 세가족. 그게 아니라 저희 집안은 언제 유행했던? 한지붕 세가족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잘 모르죠. 처음 들어가지고. 아, 모르죠.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산다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데 저희 집안은요, 한 지붕 세 사람 한의사가 사는 가족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모이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도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한의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가족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 우리 딸도 한방에를 자주 보는 편이죠. 그럼요. 저도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놓고 매번 영상 챙겨보고 있고요. 네. 워낙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서 같은 한의사로서 또 후배 한의사로서 배울 점도 참 많고, 그리고 당연히 영상마다 좋아요와 댓글까지 센스로 달고 있다. 오, 아주 열렬 구독자라서 아주 제가 기뻐하는 우리 구독자입니다. 이제 우리 딸도 이렇게 한방에는 이제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법을 젊은 한의사와 또 우리 부부가 합심으로 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생각해본 주제가 있나요, 혹시 우리 딸은? 일단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된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지금까지는 한방엔에서 솔루션, 선재강의 솔루션을 통해서 그때그때 계절과 시기에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위주였다면, 오늘은 그 이론에 대해서 왜 그런 솔루션이 제시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한의학은 좀 어려워요.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쉽게, 재밌게, 뭐, 한의학이라든가 생체라든가 건강에 대한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째 보면 좀 딱딱하지만 부드럽게 최선을 다해서 좀 심화학습 그런 시간, 특집이니까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느끼는 구독자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조금 이렇게 들던가요, 보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희 아빠시지만은 카메라만 돌면 조금 딱딱해진다. 그래서 워낙 권위도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시지만 너무 딱딱한 모습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같아서 집에서는 완전 또 다른 모습이시거든요. 장난도 많으시고, 그래서 장난이 너무 심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한의사 가족들끼리 나누는 그런 대화의 현장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딱딱해 보이던 저도 이제 환경이 좀 딱딱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딸을 두다 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딸하고도 잘 지내려고 그러고 부드럽게 하려는데, 저도 부드러운 남자인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제가 딱딱한 모습만 보다 보니까 저도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부드러운, 보기보다 부드러운 남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하여튼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뭐 요즘같이 이렇게 좀 계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 딸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비가 오고 엄청 습한 날씨인데 무더위랑 습도가 높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불쾌해질 수도 높고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장기나 어떤 건강적인 불편이 자연스럽게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면 어떨까요? 건강 양생법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양생법이 뭔가요? 예, 양생법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생소한다는데요. 한의학의 뿌리가 되는 내용인데요. 한자를 보면 양, 기를 양자에 생, 살생자. 그래서 뭔가 그 양생이란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잘 길러서 병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장수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예방의학에 가깝죠. 예방학, 어떻게 예방해서 질병 치료 전에 예방을 하느냐가 아주 화두인데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양생 중에서 음식도 있고 우리가 이제 기구도 있고 뭐 의식주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계절, 제일 중요한 게 계절 양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 양생법에 대해서 우리 딸이 할 말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죠? 계절 양생법이? 계절 양생법이라고 하면은 한의학의 오랜 경전인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 소문에 들어있는 사기조신대론 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계절에 맞추어서 어떻게 몸을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떠오르거든요. 아, 맞아요. 대표적인 거죠. 이제 우리 경전에 나오죠. 사계절에 따라서 조신대론.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조절하느냐 하는 대론인데 참 좋은 책인데요. 내용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야 되는데 여름에 겨울 옷을 못 입잖아요. 겨울에 여름 옷을 못 입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사는 것이 이제 순천지라 해서 천지 자연에 맞게 살면 무병하고 장수할 수 있고 치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개된 걸 이야기했는데 참 그 좋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요 가장 양생을 잘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우리 명원장이에요. 그 명원장의 양생법도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양생을 맑게 사는 사람인데 명원장이 생각하는 양생법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양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육한다라고 하죠. 내 생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것. 또 두 번째는 병이 없는 사람은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년익수라고 해서 수명을 계속 더 얻는 그것을 양생이라고 해요. 그것이 양생법이 추구하는 목표죠. 그러려면 그 양생법은 생활 습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어떻게 내가 잠은 어때야 하고 또 먹는 음식은 어때야 하고 또 운동법은 운동법이나 내가 이 신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생은 곧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음식 자체의 온도보다는 음식이 갖고 있는 성질로서 찬 음식의 성질과 따뜻한 음식의 성질을 우선 좀 구분하면서 그런 식품을 섭취하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양생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운동,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절에 맞게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양생법은 이제 자연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는 따뜻한 계절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맞는데 너무 덥기 때문에 지나치게 차게 지내다 보니까 병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을 가장 강조한 의학이 티베트 전통의학에서는 계절하고 날씨하고 음식을 굉장히 요리 방법까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티베트를 보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 딸도 이제 티베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베트는 일단
지형적인 특성이 일교차가 큰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추어서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관련된 학문들이 발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티벳 말고 다른 의학에서도 양생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나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걸 모르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양생법은 전 세계에서 다 했어왔어요. 그런데 서양의학은 안 한 줄 알았죠. 동양의학이라든가 티베트의학, 뭐 황의학, 내지는 뭐 중국이든 뭐 티베트든 일본이든 다 했는데 히포크라테스 전집 수록편에 보면요. 고대 의학에 관하여라는 그 편에 보면은 의학의 서양의학의 탄생이요 양생에서 출발합니다.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대표 철학자죠. 플라톤 같은 경우도 같은 견해를 보이는데요. 그래 뭐랬냐면 양생이란 것은 곧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요, 우리 동양하고 똑같이 생활 방식을 자연에 맞추고 자연에 맞게 음식이나 식생활, 마음가짐, 수면 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동서양이 똑같이 양생이란 것은 동서양의 출발이 양생에서 출발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양생은 뭐 의학의 출발이면서 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양생이란 것은 곧 생활 습관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언제 잠들고 일어나고 어떻게 운동하고 하는 것이 나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은 양생이랑 절대 떨어질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근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저는 한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자도 알고 해서 이질감이 적지만 양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건축 공사할 때 바닥에 시멘트를 부어놓고 바닥을 완전히 말리고 굳히는 그때 쓰는 게 양생이고 그 외에는 이제 도교적인 어딘가 신비하고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동양에서 이제 한의학은 도가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기신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진짜 사느냐가 핵심이고 조선시대 유학자들도요 일상생활 속에서 양생법을 굉장히 많이 특히 음식을 어떻게 먹고 뭘 가리고 그 다음에 의복은 어떻게 입어라 그 다음 목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데는 술을 뭐 계절별로 어떻게 먹고 그 다음 차도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기주관 자료들이 현대인들이 다 까먹고 1년 내내 찬 걸 먹는다든가 막 음식도 함부로 먹고 여름인데 겨울 음식을 먹고 있고 겨울인데 여름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역천자하니까 병이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참 그런 부분만 고쳐도 많은 뭐 질병도 예방되고 마음도 또 자기가 하는 에너지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열과 허열이라고 그러죠. 실제 맞아요, 체온이 맞아요. 높아진 경우와 체온은 정상이거나 낮대, 더 낮대 열감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 사실 체온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기에 맞는 염증 반응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필요한 개념이고 맞아요. 사실은 건강한 상태에서 아래가 냉하고 아래가 냉하다 보면 이게 물리적 작용이에요. 사실은 대류 현상처럼 여기가 냉하면 따뜻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는 그 혈액이 여기가 냉하고 얼어붙어 있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갑갑하다고. 이럴 때 심장의 그 갑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럴 때는 심장은 땀을 내줘야 돼요. 땀을 내는 게 치료법이에요. 맞아요. 예, 다른 치료법은 사실은 이렇게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러면 반신욕을 한다든지 뜨거운 차를 마신다든지 해서 땀이 나기 전에 굉장히 갑갑해요. 약간 잠시 갑갑한 그 산을 넘으면 땀이 확 나면서 이 허열들, 이 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몸이 정돈이 되죠. 이게 대류가 이렇게 잘 일어난다는 거 깊숙하게. 그래서 두 개념을 함께 묶어서 하면 혼돈이 오니까 이런 염증 반응과 정상이 돼 열감, 허열들, 신번이나 이런 열과 이 화로서 발생되는 증상을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면 되지 맞아요. 않을까. 이제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증상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다 이런 건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맞춤형 그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현대인들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름에 무조건 덥다고 아이스크림에 팥빙수에 찬물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먹게 되면 그때는 모르죠.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훨씬 피곤해지고 더위를 못 이기게 됩니다. 그 우리 조상들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최고의 명구가 이열치열입니다. 열은 열로서 다스려야 문제도 없고 몸이 가볍고 가을 겨울 때 그 열을 다스려줘야만 가을 겨울에 병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름에 이렇게 냉하게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 가을에 기침이 있고 천식이 생기고 폐라든가 겨울 되면 뼈가 아파요. 그 여름에 그 열기를 잘 다스리는 자만이 1년에 건강하기 때문에 장수법 중에 하나가 이열치열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내가 열이 체온계로 쟀을 때 열이 막 치성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실열로 열사병 같은 경우는 열사병 뜨거운 템퍼처에 오래 있어서 발생하는 결과로서 시원하게. 하는 것은 이제 실열 쪽으로 그렇지. 실제로 열이 가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열을 시켜주는 것이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허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아이스 차가운 음료를 내가 먹었을 때 덥기 때문에 땡겨서 또는 그것이 습관이 돼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손발이 차지면서 오히려 차가운 음료에 의해서 내 몸에 영향이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몸이 차진다거나 부정적인 효과는 없이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더 있고 열이 꺼지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드는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구분을 하면 될까요? 그래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의 실열, 허열, 내지는 뭐 몸이 더운데 왜 더운 걸 통해서 열을 이기려 하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조금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이제 마냥 예쁜 딸로, 귀여운 딸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진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건강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또 공부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빠이자 선배 한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선누시를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는 게 있잖아요. 오늘 건강법 우리 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양생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생을 잘 해야 무병장수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양생을 잘해야 무병장수할 수 있고 만병을 치유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한방연에서 썬루션 외에도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저희 한방연과 함께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이죠.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